오늘은 세 번째 주제로 손효숙 씨가 하는 대표로 있는 리박스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은 리박스쿨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리박스쿨 관련 의혹의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들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6일인 지난 금요일 리박스쿨은 가구 등 집기를 실어서 철거했다고 합니다. 외부 간판도 내부 부착물도 제거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리박스쿨 대표 손효숙 씨를 출국 금지하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5월 31일 금요일 날 리박스쿨 사태가 세상에 알려진 지 오늘까지 10일이나 지났습니다. 지난 10일 동안 손 대표는 해명 하나 하지 않고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나타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국민들과 학부모님들은 너무나도 놀란 상태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의혹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열거해 보겠습니다. 1. 리박스쿨의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인 자성군의 양성과 공작 활동을 한 점. 2. 리박스쿨 출신 강사들이 늘봉학교에서 전국의 초등학생 대상으로 교육을 한 점. 3. 리박스쿨이 시니어 스마트폰 교육에 노인 댓글 부대를 양성한 점. 4. 리박스쿨 사무실에 윤석열 계엄 대국민 당화문, 부정선거 홍보자료, 박근혜 엽서,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포스터가 발견된 점. 5. 리박스쿨이 대한교저와 함께 청소년 1만 명 이승만 박정희 독재 미화 교육 목표를 세우고 대선 기간에 김문수 후보가 대한교조를 찾아간 점. 6. 리박스쿨 부설연구소 디지털 플랫폼 연구소가 극우 보수 홈페이지를 개발하고 각종 서명운동을 주도한 점. 7. 리박스쿨 어린이 역사 합창단이 윤석열 5호 집회의 무대에 서게 한 점. 8. 리박스쿨 역사 수업 시간에 이승만과 박정희를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만큼 존경해야 할 누인이라고 주입식 교육을 한 점. 9. 리박스쿨과 김문수 국힘 대선 후보 애국단체 총연합회 회장 이희범과의 뜨락회동을 포함해 관련 홍보 영상 증거가 쏟아져 나온 점. 10.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 발급기간 잡지에 축사, 칼럼을 쓰는 등 밀접하게 연결된 점. 11. 리박스쿨 협력단체가 교육청 보조금으로 뉴라이트 서적 구입 등 지원을 한 점입니다. 향후 조사에서 더 많은 의혹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는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배신한 채 사기, 횡령, 노동권 침해 등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간 제기된 문제들은 단순한 교육사업 운영 실수가 아닌 범죄 행위에 가깝습니다. 경찰은 손효숙 대표를 즉각 체포하고 리박스쿨의 조직적 활동에 전모한 대가성 등에 대해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와 관계 당국에 촉구합니다. 하나, 손효숙 대표의 공개 사과와 책임 이행을 촉구합니다. 손 대표는 모든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해명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약속해야 합니다. 하나, 경찰과 검찰은 리박스쿨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여러 혐의들에 대해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어야 합니다. 하나, 리박스쿨과 연결된 문제들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하고 불법적인 관행 근절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당국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조국혁신당과 국민은 손효숙 대표의 책임 회피와 침묵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사태가 대한민국 교육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도록 조국혁신당은 끝까지 진실을 추적하고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행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한민수입니다. 논평을 발표하겠습니다. 속고 대제는커녕 당권 싸움하며 국정 발목 잡는 국민의힘 구제불능입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을 안중에 없는 듯 남탓 공방과 당권 싸움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으로 치러진 대통령 선거 내내 집안 싸움만 하더니 국민께 속고 대조해도 모자랄 판에 이재명 정부 발목 잡기까지 하며 또 남탓하려고 합니다. 당장 윤석열 정부 내내 친윤임을 과시하며 윤석열의 아바타를 자처한 김기현 전 당대표가 원내대표 선거에 나온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거는 더 가관입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 탓하기에 바빴던 버릇을 못 버리고 이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탓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무너진 국제외교 협국을 위한 G7 참석을 두고는 저주의 비판에 가까운 악담을 쏟아내더니 이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내놓으라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도무지 갱생불가능한 구제불능의 태도와 발언을 일삼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국민께 용서받을 기회조차 구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익힐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국정 발목 잡기에 결코 흔들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직 빛의 혁명을 완수해 국민 주권 정부를 열어주신 우리 국민만 바라보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생을 회복하는 일에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리박스쿨의 역사 왜곡, 여론조작 마수는 대체 어디까지 뻗쳐 있는 것입니까? 서울시의 공익활동 지원금도 리박스쿨의 극우 역사 왜곡 활동에 쓰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역사 왜곡, 여론 조작의 마수가 대체 어디까지 뻗쳐 있는 것입니까? 파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2023년 11월 리박스쿨이 주관하는 기회평등 학부모 연대가 주최한 행사에서 식민지 근대화론에 기반한 주장들이 쏟아지고 참가자들은 극우 역사관을 가감없이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 행사의 후원은 서울시였습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위협하고 침탈을 정당화하는 망언이 난무한 자리에 서울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심지어 서울시는 기회평등 학부모 연대에 2023년 한 해에만 1,500만 원 이상을 지원했는데 행사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말 몰랐던 것인지 알면서도 묵인한 건지 철저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역사 왜곡 세력과 결탁한 권력은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가오는 11일 열릴 국회 교육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부에 이어 서울시까지 극우사관과 여론 조작의 손에 휘둘리는 이 참담한 현실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발본색원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사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이 사태의 뿌리를 뽑고 책임자를 단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거제도에 있는 하나오션 하청 노동자 관련 고공농성 및 470억 손배소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사를 맡은 저는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고 물질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천서 대의원 이용입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 참석자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시는 김주영 의원님 모셨습니다. 물질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임병덕 의원님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동희 활동하고 계신 박해철 의원님 모셨습니다. 같은 박홍배 의원님 모셨습니다. 허성무 의원님 모셨습니다. 허성무 의원님 물질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박홍배 의원님은 한노이와 물질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영수 금속노조 거제 통영 고성 조선하청 지회 지회장이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면서 하나오션 본사 앞에서 고공농성을 진행한 지 오늘로 87일째입니다. 지난 3개월 가까이 몸을 눕힐 수도, 일어설 수도 없는 좁은 공간, 사람이 있을 수 없는 높은 공간에서 고립된 채 김영수 지회장이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회 한노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물질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하나오션 원하청 사용자들의 책임 있는 행동과 신속한 교섭 타결을 촉구하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2022년 하청지회 파업에 사측이 제기한 4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사회적 해결과 계속되는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촉구하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발언으로 김주영 의원님 모시고 발언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노이 간사를 맡고 있는 김주영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노동자들이 고공농성과 또 농성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하려고 하는 하나오션 거제도 순서에서 있었던 일들은 아마 기자분들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2년도에 자기 몸을 스스로 1m도 안 되는 새창살 속에 가두고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느냐고 외쳤던 노동자들의 외침이 생각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동자들이 다시 이 고공농성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 기자분들께서도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사측에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우리 사회의 갈등들을 해소하고 또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우선 원청과 하청 노동자들 간의 처우 개선 문제가 상당히 지금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알다시피 470억이라는 손배폭탄이 그들 앞에 던져져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측에 오늘 강력한 촉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을지로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게 됐습니다. 아무튼 87일이라는 이 고공농성이 이제 날씨도 더워지고 또 장마기가 접어들 텐데 하루빨리 내려와서 건강을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환경노동위원회와 을지로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만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발언은 물질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민명덕 의원님 발언 듣겠습니다. 네,
힘없는 자들의 힘 더불어민주당 원칙위원회 결재위원장 이병덕 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거제 하나오션의 크레인 위에는 김영수 금속노조, 거제 통영 조선 하청 지회장이 87일째 목숨을 걸고 매달려 있습니다. 땡볕이 내려꽂히는 철제 구조물이 그곳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회가 외면형 하청 노동자의 외침이 그 하늘 위에 매달려 있습니다. 조선업이 다시 호황이라고 말합니다. 수주가 늘고 생산이 분주하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중심에서 조선업을 움직이는 숙련 하청 노동자들은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의 처우와 위험천만한 환경 속에서 오늘도 목숨을 담보로 일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기존 상여금 300%를 기준으로 고작 50% 인상이라는 극단적 양보안까지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옵션은 23년 스스로 약속했던 50% 인상과 5년 내 정규직 수준 복지 보장 이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청 노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반노동 선언이자 노동자의 삶을 오직 비용으로만 계산하는 자본의 민낯입니다. 더 이상 조선 산업 생산의 80%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의 생명이 비용처럼 소모돼서는 안 됩니다. 새 정부는 노동 존중과 생명 보호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임을 명심하겠습니다. 이 싸움을 직시하고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하청과 원청, 정부가 마주 앉아 해법을 찾는 협의 테이블이 이루어지도록 더불어민주당 열처위원회는 그 중재자로서 테이블을 열고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고공위의 정규, 그 절박한 삶의 외침,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기자회견 낭독하겠습니다. 회견문은 박홍배 의원님, 박해철 의원님, 허성무 의원님 순서대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옵션 하청노동자 고공농성 및 470억 손배소 해결과 중대재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입니다. 오늘도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 통영 고성 조선하청 지회장이 하나옵션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며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87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목소리가 외면당한 채 생명을 담보로 진행되는 이 투쟁을 우리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최근 조선업이 다시 호황기를 맞고 있지만 정작 조선업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숙련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는 여전히 열악합니다. 하청 노동자들의 처우와 근무 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원하청 사업자 모두의 책임 있는 행동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하나옵션과 하청업체들은 김형수 지회장의 고공농성 중단과 노사 상생 협력을 위해 진정성 있는 태도로 교섭에 임하여 신속히 타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2022년 파업을 이유로 사측이 청구한 47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은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러한 과도한 손배소 문제가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며 원하청 노사 간의 대화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상자에 서서 청성상부 허승 국회의원입니다. 나아가 최근 하나오션에서 발생한 잇따른 중대재해 사고는 원 하청 간의 책임 미루기와 미흡한 안전관리에서 비롯된 결과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이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 이상 노동자의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원하청 노사 등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협의체를 실질화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노동이 존중받고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모두의 적극적인 협력을 다시 한번 강력히 호소합니다. 2025년 6월 9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예, 회견문 난무까지 마쳤습니다. 오늘 저희가 선거 직후에 시급하게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나오션 노사 이슈로 진행한 이유는 87일째 진행 중인 고공농성이 매우 위태로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매우 높은 공간에서 매우 비좁은 공간에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닌 공간에서 87일, 단 하루도 있기 어려운 공간에서 87일 고공농성이 진행 중입니다. 대한민국의 우울한 어떤 노동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인데요. 하청업체 노사가 신속하게 이 문제의 협의에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되고, 또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하나오션이 충분하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 해결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의미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사무처 공보교육관입니다. 6월 둘째 주 정례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장단 일정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화요일 10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개최되는 제38주년 60 민주화항쟁 기념식 및 민주화운동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이번 주 위원회 회의 일정입니다. 화요일 10일 오전 10시 국회 산불피해 지원 대책 특위는 전체 회의를 열어서 법안을 상정하고 기재부, 행안부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 현황 보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같은 날 10일 오후 2시 2025 에이펙 정상회의 지원 특위는 전체 회의를 열어서 에이펙 준비 기획단 등을 대상으로 업무 현안 진행 보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의회 외교 일정입니다. 한정희 한영국 우원친선 협회장은 수요일 11일 오전 10시, 김원희 산자중기 간사는 오전 11시 각 의원실에서 톰 왓슨 영국 무역특사와 함께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같은 날 11일 오전 11시 박공근 한 카자흐스탄 의원친선 협회장은 의원실에서 누르발리 아르스타노프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와 함께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주 의원실 정책 세미나는 모두 10위건입니다. 오늘 9일 오후 2시 30분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한지화 의원실 주최로 의료개혁 추진과 혁신적 재활의료 전달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화요일 10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제1소회실에서 백혜련 의원실과 저출생, 축소사회 대응 포럼 주최로 영유아 가정방문 서비스 법제화 필요성 모색 심포지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 국회 사무처와 소속기관의 주요 행사와 발간물입니다. 수요일 11일 오후 2시 본관 제4회장 246호에서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우수 입법 그리고 정책 연구 활동 등 국회 의정활동 성과를 국회 차원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시상하는 국회 공식적인 시상 제도입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입법 활동,
노수위원회, 정책연구, 여야 협치 등 총 4개 부분에서 시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회 도서관은 토요일 10일 오후 3시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2025 국회 도서관 지식 문화 프로그램 날 아카데미아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강연자는 최태성 별별 한국사 소장이며 현 세대가 묻자 역사 속 리더가 답하다를 주제로 강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산정책처는 오늘 9일 국민연금개혁의 재정적, 정책적 의미를 분석하여 제공하는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의 재정 및 정책 효과 분석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입법조사처는 금요일 13일 오후 1시 30분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플랫폼법 정책학회 및 강준현, 최경두, 오기형, 김재석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로 디지털 경제 확산과 새 정부의 플랫폼 정책 과제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난주 접수 의안입니다. 지난주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여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자주주 총회 방식을 도입하고자 하는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법률안 24건과 동의안 5건 등 총 2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지난주 국민동의청원 현황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상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및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이 지난주 2일 성립되어서 과방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반대에 관한 청원 등이 지난주 4일 성립되어 법사위로 회부되었습니다. 지난주 새롭게 공개된 청원은 2025년 경북 산불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에 관한 청원 등 18건으로 지난주 새로 공개된 청원을 포함해서 현재 동의 진행 중인 청원은 총 81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이메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정리의 브리핑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조승래 의원입니다. 오래간만에 이 자리에 서서 브리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급한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에는 지금 당장 추경이 필요합니다. 소비 위축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졸라멜 허리띠가 달아 빠져도 사지 않는 지경입니다. 고사 직전의 민생을 위해 지금 당장 추경을 편성하고 소비를 진작해야 합니다. 높은 교육열 탓에 좀처럼 줄지 않던 사교육비도 2020년 이후 5년 만에 감소했고 중독성이 강해 줄이기 어려운 주류, 담배 등 기호식품 소비도 뒷걸음질 쳤습니다. 주류 및 담배 소비가 감소한 건 수치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도 이후 처음입니다. 또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가구당 월 평균 직물 및 외의, 즉 옷입니다. 소비가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3분기 연속 감소했습니다. 1분기 감소폭은 코로나 사태 때인 2020년 4분기 이후 가장 크다고 합니다. 역대급 내수 침체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고사 직전입니다. 여기에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까지 겹쳐 사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국민 지역화폐 지급을 비롯한 소비 진작 대책을 서둘러 시행하고 경제의 숨통을 틔워야 합니다. 새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비상경제 TF 가동을 시작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물가관리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의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하고 민생 살리기에 앞장서겠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도 여력도 없습니다. 지역화폐의 소비 진작 효과도 이미 여러 차례 입증됐고 준비도 충분합니다. 신속한 추경 편성을 통한 민생 살리기에 야당도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국혁 진남 국회의원 신장식입니다. 한국 GM 경영진이 급변하는 산업 및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재정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과 비즈니스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각 계획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매각 계획이 나왔는데요. 사실 GM은 한국 GM은 3만 1000대 정도 추가 생산하기로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동자들 그리고 이해관계자들과 전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구조조정에 나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한국 GM과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국회의원단 그리고 금속노조 한국 GM지부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속 가능성 확보라고 하는 차원에서 GM 본사의 한국 GM에 대한 내수 판매 신차 투입 확대 그리고 미래차 생산계획 조기 확정, 수출 다변화 정책 촉구, 공급망 및 전후방 산업종사자 고용 안정 대책, 한국 GM 지분 17.02%를 보유한 산업은행과 산업통상자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제대로 역할을 하라라고 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먼저 참석해 주신 국회의원님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김교홍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민주당 유동수 의원님 참석하셨고요. 민주당 김현정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님 참석하셨고요. 민주당 허성무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속노조에서는 금속노조 장창렬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GM 안규백 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먼저 금속노조 장창렬 위원장님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국 금속노조위원장 장창렬입니다. 한국 GM은 외투 기업의 전석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첫 수술을 흐리면서 추가 지원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자리를 계속 줄이고 생산 물량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불안하고 멀쩡한 공장을 폐쇄했습니다. 자투산업의 필수의 서비스와 부품 사업을 축소하면서 계속해서 관계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해외에 갈 때 정부 관계자들이 했던 말입니다. 그래야 선진 규격 기법을 배울 수 있다. 그래야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는다. 그때 대우차 매각에 앞장섰던 관료들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배우라고 했던 선진 경영 기법이 고작 한국 정부와 국민을 볼모로 잡고 협박하는 약한 경제였습니까?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는 길이 고작 자산 매각과 공장 출소였습니까? 바다 건너 트럼프도 걱정이지만 우리 노동자는 이미 20년 전부터 한국에 들어온 트럼프들이 외투 기업의 배짱 경영에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내란을 청산한다는 이 시대 과제를 안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와는 글로벌 GM 자본이 벌이는 이 경제 내란을 단호하게 배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 산업은행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업은행은 한국 산업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국책은행입니다. 돈 장사로 돈을 버는 시중은행이 아닙니다. 지금 산업은행은 존재 이유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까? 산업은행은 목적자금 회수라는 명분으로 하나오션의 지분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오션의 주가 상승에 맞춰 차익을 노리는 것에 불과하며 산업은행이 이익 챙기기만 급급하니 눈치 볼 게 없는 하나그룹은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산업은행이 지불 경력을 감시하고 기간 산업을 건실히 유지하는 것과 주가 시세 차익이 어느 것이 더 공적이입니까? 한국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은행이 지분을 통해 제 역할을 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정작 산업은행은 사모펀드도 하는 대주주 감시를 하지 않고 마치 글로벌 GM의 파트너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이 나라 사업을 망치는 주범이라면 정부와 집권 여당이 단호한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합니다.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금속노조는 금속노조 태어난 바로 그해 지금부터 25년 전 부평에서 대우전 자동차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던져 투쟁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독점을 막고 한국 지역 복권망과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금속노조는 언젠가 모든 것을 던져 싸우겠습니다. 서비스의 축소도 생산의 축소도 자산의 매각도 그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글로벌 GM의 못된 것을 이름에 맞잡지 못하면 한국 자동산업의 다양성과 미래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한 번의 기자회견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자존심과 산업의 지속성을 지키는 사회연대 시장이 될 것이며 기대하며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신 각 정당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경호 의원님. 말씀. 예, 우리 한국 GM은 그 과거가 새나라 택시부터 세안자동차, 신진자동차, 대우자동차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자동차 산업으로 최초로 시작한 그런 회사인데요. 이거를 지금 유유부지하고 정비사업소 9개를 처분하겠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이 국부가 유출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대우자동차 때는 공적 자금까지 투여하면서 대우자동차를 살렸는데요. 이렇게 되면 국내 자동차 산업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심각한 우려가 비롯됩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구조조정 계획은 반드시 철회돼야 되고 이게 우리 국회의원들하고 금속노조 한국GM지부가 함께 연대해서 반드시 투쟁 속에서 이걸 막아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인천 계양갑의 변유동수입니다. 제가 2018년도 한국GM의 철수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 정의 간사로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8,100억을 투자하고 17.02% 지분을 산업은행에 투자하게끔 그때 했었습니다. 그때 2027년도까지 고용을 유지하고 한국에서 글로벌 GM이 철수하지 않는다는 정부와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2027년도까지 한 2년여 남았는데요. 아마 거기에 아마 선제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이번에 9개 GM 직영 서비스 센터 및 부평공장 일부 매각을 들고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동안에 한국GM의 지속 가능성 또 미래 차 개발 이런 문제라든지 이전 가격을 포함한 투명성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여전히 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 동안의 당기순이익이 2.26조 정도 이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구조조정 얘기를 들고 5월 28일 날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따져 묻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무회에서 지금 관장하고 있는데요. 산업은행에도 이 이후에 한국GM의 지속 가능성 내지는 성장성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조금 더 따져 묻겠습니다. 그리고 신차 문제라든지 내수 시장에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는데 내수 시장을 위한 대책뿐만 아니라 미래차 문제까지 포함해서 한국GM의 옛날 위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창성상군 고승무원입니다. 제 지역구에도 한국GM 창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지난해부터 산업은행 또 산업은행에서 파견하는 한국GM의 사회이사 등과 여러 차례 협의와 의논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GM으로부터 들은 이제 확연이죠. 요즘에 본인들도 내수시장 확대를 원하고 있고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이미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서라면 반드시 전제로 있어야 될 정비공장들입니다. 이 9개를 매각하겠다는 것은 내수시장을 포기하겠다는 이야기랑 같은 것이고 이와 같은 것은 사실상의 새 정부나 노조에 대한 협박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한국GM 또 GM 본사의 이런 태도는 용납할 수가 없고요. 산업은행과 그리고 산자부가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노조와 함께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무위 소속 평택시병교육위원장입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자동차 관세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국GM 철수설과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GM은 2018년 군산 공장 폐쇄 및 한국철수 논란 이후에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구조조정됐고 8천억이 넘는 공적 자금이 투입된 회사입니다. 더구나 한국GM이 지난 3년간 4조 원 가까운 누적 이익을 거뒀다는 점에서 최근 다시 불거진 구조조정 논란은 한국GM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상당히 당혹스럽게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GM은 전후각 사항을 포함해서 20만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직간접 고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회사입니다. 당연히 그동안 회사의 고용과 기술이 국내에 튼튼하게 뿌리내리고 산업 생태계 주축으로 건실하게 성장했어야 할 기업입니다. 그리고 한국GM이 거둔 이익은 누구를 위한 것이며 그동안의 구조조정은 무엇을 위해 했던 것인지 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한국GM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역할에 주목합니다. 국책은행이자 책임있는 주주로서 산업은행은 이번 구조조정의 명분을 검증하고 있는지 현재 진행 중인 노사간 교섭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은 다하고 있는지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정책금융기관이자 공적자금의 수탁자로서 산업은행의 책임있는 역할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김천 서구국회의원 이용호입니다. 이 구조조정 발표가 대선 선거 시기 더불어민주당과 한국GM 노조와의 정책 협약 시기 직후 그리고 노조 창립 직전 매우 악의적인 시점에 구조조정 발표가 있었다라는 점 먼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 한국GM, 과거 GM대우부터 이런 식의 변화급 전술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 지원을 받았지만 실제로 내수 활성화를 통한 어떤 고용 안정 문제라든지 노동조건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등한시해가 왔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번에도 얼마만큼 장기간에 걸쳐서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그래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일련의 매각 과정을 통해서 매각 이익을 누렸고 정부의 막대한 공적자금 지원까지 받았으면서
내수 활성화로 가야 될 어떤 그 경영 방향성을 정반대로 내수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겠다라는 선언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의 이런 구조조정 발표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지금이라도 당장 이런 부분들을 철회하고 노동조합과 그리고 정부와 의견을 모아서 내수를 어떻게 진작시킬지 그리고 통상 문제에 어떻게 제대로 대응해서 이 부분들을 돌파하고 경영 부분들을 정상화할지 여기에 지혜를 좀 집중시켜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런 문제가 제대로 방향을 잡을 때까지 국회에서 충분하게 계속 노조와 협의해서 문제 해결 촉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의에 속된 사회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한창입니다. 먼저 한국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지회는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을 회사 경영의 파트너로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지회는 임금협상 테이블에 나오지도 않고 노동조합 54주년 기념식과 기념행사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이러한 구조조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업 자산 매각을 넘어서 한국 시장의 핵심적인 인프라, 서비스 인프라를 축소하고 사업 규모를 줄이는 시도로도 여겨집니다. 가뜩이나 한국재행이 한국에서 떠나지 않을까 늘 가슴 졸였던 노동자들은 이 소식을 어떻게 접했겠습니까? 그걸 생각한다면 기술적으로 발표하는 이런 행태는 결코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무책임과 도의적이지 못한 행태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회사 측이 재정 지속 가능성과 비즈니스 효율성 확보라는 설명을 하면서 구조조정을 발표했는데 매우 공허하고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제는 앞으로 노동자 노조를 상생의 파트너로 간주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한국산업은행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은 3명의 이사를 파견하고 이사의 지분을 3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지행이 보여준 이런 일방적인 경영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문제 제기를 해야 합니다. 그에 걸맞게 책임있게 회사 측의 계획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지 공적 자금이 투입된 상황에서 이게 국가와 노동자를 위해서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지까지 좀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 문제가 한국의 경제, 그 다음에 GM의 경영 상황, 그리고 노동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은행은 공적 자금 투입에 따른 책임감을 가지고 더 이상 소극적인 행동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산업은행은 보유한 빅컴퍼니를 포함한 모든 공적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한국제의 일방적인 자산매각 추진을 중단시키고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즉시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번 한국제 문제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의 문제에 직결된 사안입니다. 한국제는 물론 산업자원부와 산업은행은 국민과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즉각 앞장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 발언은 전국 금속노조 당사자시죠. 한국제임 안규백 부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은 별도로 낭독하지 않겠습니다. 미리 배포한 서면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속노조 한국체인지부 지부장 안규백입니다. 참 무겁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에 기습적으로 발표된 회사의 두 가지 입장은 어쩌면 예견됐었던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2002년 멀쩡했던 배우자동차가 헐값에 지임으로 넘어가고 이런 일들은 당시에도 수없이 제기되어 왔던 문제였습니다. 지난 23년이라는 시간 동안 GM이 보여왔던 행태는 일관됐습니다. 종합자동차 회사의 위상을 명확히 가지고 있던 대구자동차를 헐값에 인수하고 현재까지 보여왔던 행태들은 뭐라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최근 불타버린
공장 옥상에서 500일 넘는 농성을 벌이고 있는 니코덴코 자본 역시 똑같은 외투자본입니다. 이 외투자본의 행태들은 그 누가 할 거 없이 똑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예견해 왔던 행태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게 돈이 되는 것들은 모두 다 팔아넘겼습니다. 이제 더 이상 팔고 싶어도 팔아넘길 땅조차 없는 곳이 한국제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유유부지라고 합니다. 과연 유유부지가 어디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23년 전 해외 매명만이 살 길이라고 외쳤던 그분들 다 어디에 계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제 2년 앞으로 다가온 한국제과 산업은행의 기본계약 협정에도 이 모든 포석이 깔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제노조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각계각층인들 모아 이 문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것으로 기자회견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부당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부대변인 이미선입니다. 107세 김한수 할아버님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승소 판결을 환영합니다. 올해 107세 김한수 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관련하여 해당 일본기업으로부터 1억 원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9일 나온 항소심 판결입니다. 너무 늦었지만 반드시 실현되어야 했던 정의입니다. 일본 전범기업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인정한 이 판결이 피해자 명예회복과 사법 정의 실현의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은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내놓은 굴욕적인 제3자 변제안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철저히 무시했고 일본의 책임을 은폐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제 국정농단과 헌정 파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윤석열 정권을 넘어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새 정부는 굴욕외교의 상징이었던 제3자 변제안을 즉각 철회하고 피해자 중심의 정의로운 해법으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일본 정부와 기업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직접 사죄와 배상에 나서도록 외교적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오랜 고통 속에서도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를 상대로 당당히 싸워오신 김한수 어르신께 깊은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보당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부대변인 이미선입니다. 댓글로 시민 조롱한 국힘 이단비 시의원, 인천시의회는 즉각 제명하십시오. 현재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이단비 인천시의원이 SNS에서 벌인 막말은 실언이 아닌 시민 전체에 대한 모욕입니다. 넌 학벌도 안 좋지, 그 모양으로 사니, 해충, 환자 등의 발언은 인격 모독과 혐오 표현의 그 자체입니다. 시의원이라는 공직자가 시민을 하찮게 여기고 정당 지지 여부로 사람을 조롱하는 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막말 논란이 커지자 그는 수준 낮은 언행이었다고 사과하면서도 상호 토론 중이었다는 식의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며 시민의 분노를 더욱 키웠습니다. 시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가 심각합니다. 언어는 곧 태도이며 태도는
태도는 정치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변호사인 이 의원이 자신을 비판한 시민을 마치 고소한 것처럼 보며 협박성 댓글을 단 행위는 변호사로서의 윤리마저 저버린 행동입니다. 실제로 관련 진정이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변호사회에 접수된 것은 이 사안이 단순한 정치적인 논쟁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시의원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치와 사회의 통합을 이끌 책임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를 이용해 시민을 조롱하고 위협하는 더 이상 공직에 머물 자격이 없습니다. 인천시의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단비 시의원을 즉각 제명하십시오. 더 이상 시민의 분노와 모욕감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무너진 정치의 품격을 회복하는 첫걸음,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